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입담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요한 해설위원, 한유미 해설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유미 위원님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훨씬 더 정확하고 좀 더 자세한 그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유미 위원의 정확한 분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보컵 우승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현대건설과 이 창단 1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큰 꿈에 도전하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두 팀의 시즌 첫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단 야스민 쪽 손에 맞고 네. 현대건설의 시즌 첫 득점은 야스민 선수입니다. 조성아, 김수지 쪽. 자, 김수지가 IBK 기업은행의 첫 득점. 조승주 넘어지면서 조성아 그대로 넘겼고요. 김다인 가운데 선택. 이다현 라센 넘어지면서 신현경 넘어지면서 조승주 넘깁니까? 넘겼습니다. 이번엔 좌측 황민경 다시 한번 받아냈습니다만 끝까지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조성아 라셈 쪽 막았어요. 이다현 리시브 흔들렸는데요. 고예림 수비. 넘어지면서 받았고 김수지 받았고 라셈 터치아웃 만들어냅니다. 김수지 서브 이다현 언더토스 야스민 그렇죠. 공격 성공. 야스민 선수도 신장이 196cm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높습니다. 신현경 받았고요. 조승주 두 명 앞에 두고 현대건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위 야스민 자 따냅니다. 동점 만들어냅니다. 고예림 연타 표승주 쪽 표승주가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5대3 자 김수지 서브미스 야스민의 서브미스 좋아요. 네. 자 양 팀의 외국인 선수들이 서브미스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연속 서브 네. 득점. 아 야스민의 쇼타임입니다. 강한 서브. 아 이번에도 서브 좋았는데요. 네. 자 지금 야스민의 서브가 엄청납니다. 자 이번에도 강한 서브였어요. 신현경 올려줬고요. 라셈 넘기지 못합니다. 네. 공격 범실. 자, 리시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수빈 선수가 들어왔네요. 자 최수빈이 받아낸. 이것도 거의 뭐 야스민 선수의 강한 네. 서브. 그렇죠. 서남원 감독이 이제 타임아웃을 네. 두 번을 다 썼었는데 착각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스민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기업은행의 서브. 조승주. 자 이번에도 쉽지 않은 공격이었는데 현대건설 살려냅니다. 이동 김희진. 수비에 내는 현대건설. 야스민 쪽. 야스민 세트 가지고 오나요? 야스민이 이번 네.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김주영의 서브. 오른쪽. 네. 자 블록가 만들어낸 현대건설. 황민경의 날카로운 서브. 오른쪽 라셈 받아냅니다. 양효진의 2단. 야스민 따냅니다. 네. 자 조승주의 네. 공격도 막습니다. 야스민. 공이 안쪽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때릴 틈이 없었고요. 야스민. 아하. 야스민의 네. 공격. 거침없습니다. 황민경. 강한 서브. 벽에 막혔습니다. 라셈 쪽. 라셈. 뚫지 못합니다. 현대건설 막아냅니다. 김수지의 서브. 이다연 밀어넣기 넘기지 못했습니다.
야스민에게 야스민이 3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야스민 다시 강한 서브. 김희진 가운데에서 이다연. 자 이다연이 막아냅니다. 현대건설의 서브. 자 가운데 김수지 양효진이 막았는데요. 살았나요? 야스민 오른쪽에서 대각 공격. 빈 공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민혁 서브. 왼편 대각 공격 들어갑니다. 잘 잡혔습니다. 김주향. 자 기업은행은 야스민 선수 이 서브 잘 받아야겠습니다. 서브 에이스 야스민. 네네. 자 이 서브로 인해서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첫 경기에 정말 엄청난 걸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뭐 대부분 서브에서 잡기 힘든 모습을 보이는데 서브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39득점을 올렸고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한 야스민. 후이 라셈 막혔어요. 황민경이 막습니다. 김수지. 이번에 양효진 가운데에서 2021-2022 도드람 V리그 현대건설의 첫 번째 승리를 양효진이 가지고 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봤을 때는 야스민 선수를 합격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합격점 이상으로 첫 경기부터 현대건설의 승리입니다. 야스민 선수가 43득점, 여자부 1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IBK 김수지 선수는 개인 통산 서브 성공 200개를 기록했지만 팀 승리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보여줬던 경기는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줬던 배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전까지 현대건설이 중앙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또 야스민을 비롯한 측면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와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의 이 첫 경기 공격 점유율과 중앙 공격 점유율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루소 선수는 이 35%의 공격 점유율을 보여줬는데요. 이 야스민 선수 첫 경기에서 무려 50%의 공격 성공률을 점유했고요. 이 센터진 점유율이 한 21%가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점유율을 살펴보면 점유율이 높긴 했지만 또 그만큼 야스민 선수가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또 야스민 선수가 이제 7kg을 감량을 했다는데도 굉장히 좀 파워 넘치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고 또 워낙에 신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타점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묵직한 그런 강한 서브도 들어오는 선수고요. 네. 또 야스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 기업은행이 굉장히 좀 리시브에 대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서브 득점을 3득점을 하긴 했지만 또 그 이상의 효과를 내줬습니다. 또한 야스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면 현대건설이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야스민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이 강성현 감독 역시 여자부 감독 데뷔전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 이 바뀐 현대건설 모습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일단 현대건설이 범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점수를 좁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좀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좀 경기를 풀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공격이 굉장히 좀 화려한 팀이기는 한데 선수들끼리의 이런 세터와의 호흡도 좀 잘 안 맞았고 또 특히나 라셈 선수와의 호흡이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기업은행이었고요. 네, 리시브 부분에서 리시브와 수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이날 야스민 선수가 많이 흔들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고 또 그나마 위안이라고 한다면 김수지 선수의 중앙 공격이 잘 뚫리기는 했는데 승부를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이 팀의 강점이었던 공격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IBK 기업은행입니다. 네, 계속해서 각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웰컴 더 축구은행 웹뱅통 랭킹 탑 V 만나보시죠. 네, 현대건설 새 외국인 파워를 보인 야스민 선수. 첫 선을 보인 경기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V리그의 야스민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IBK 기업은행 센터 김수지 선수입니다. 팀의 빠른 공격을 이끌고 서브 득점까지 올리면서 역대 통산 서브 성공 200개를 달성합니다. 지금까지 웰컴 도축은행 웰뱅턴 랭킹 탑 V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시즌 리빌딩에 전력을 다했던 현대캐피탈과 이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 덕분에 행복한 팀이죠. OK금융그룹의 경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명관 세터에게도 시즌 초반의 경기 운영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될 텐데요. 좋은 서브 그대로 네. 자 넘어가는데요. 살립니까? 일단 볼을 띄우고 있습니다. 왼쪽에 스파이크. 자 브로킹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백토스. 브라카운 득점. 허스범 선수가 좀 마무리를 잘했는데요. 네. 팀의 사정에서 얼마나 허스범 선수가 견뎌줄지요. 호의 공격. 터치아웃 됐습니다. 아주 간결한 스윙. 7시즌 만에 레오 선수가 복귀를 하는 복귀 무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레오 선수는 지금 3득점 50%의 기록은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오른쪽으로 브로킹 득점. 자, 초반에 이 공격의 길을 현대 선수들이 좀 잘 읽고 있네요. 자, OK금융그룹이 올 시즌에 가장 고전할 거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이 바로 서브 리시브거든요. 네. 많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호의 공격 득점. 23대 20입니다. 레오의 서브 들어왔어요. 코트 네. 안쪽. 박준혁 감독이 말한 공격적인 배구. 네. 좋은 서브. 문성민 좋아요. 지금도 오늘 토스 너무 문성민 좋아요. 좋아요. 네, 토스도 좋고. 오늘 분위기가 좋은 문성민. 코스 공략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연결이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격 범실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공격의 향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칸바운드 브라카운 성공. 자, 조재성의 서브. 잘 견뎠습니다. 문성민 터치아웃 됐습니다. 지금도 레오 선수 쪽으로 대각으로 비트를 쳤던 문성민 아니에요? 네. 연타 서브. 그대로 살립니다. 잘 갔죠? 지금은 네. 욕심을 안 낼 줄 알았는데 직접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브도 좋았고요. 넘어가는 볼 그대로 찍어 누릅니다. 연속 득점의 레오. 자, 지금은 오른쪽으로 1번 자리 쪽으로 공략을 받고 있습니다. 문상민. 정성현 선수가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낄 텐데요. 자, 왼쪽에 레오입니다. 박경민 선수가 지금 작지만 큰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터치아웃. 한 번 더 브라카운 득점. 네. 자, 김영환 선수가 서브를 넣고요. 자, 뭔가 안 지금 맞아요. 수비가 네.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OK금융그룹이에요. 한 번 더 허수원 선수 연속 득점. 자, 이게 지금 김명관이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문성민에게 가는 공은 별로 없습니다. 확실하게 갖춰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디그 2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호위 공격 성공. 오랜만에 문성민의 중앙 호위 공격이 나왔어요. 이번 세트에만 9득점. 자, 리스브 전달이 이번에 잘 됐습니다. 타점 살리고요. 자, 반격 성공의 OK금융그룹.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발의 차이입니다. 속공. 자, 비속공. 거리감이나 길이감이 상당히 이상적이었던 최민호 선수의 속공입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자, 레오의 대각선. 어렵게 수비로 살렸어요. 이야. 이 공격이 성공이 됩니다. 네. 김찬호 선수 아주 중요한 거 했어요. 크로스 시작을 박경민이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주요했고요. 21대 19. 그리고 강한 서브. 자, 레오한테 가죠. 레오가 볼 때립니다. 네트플레이로 살리는 자, 박경민 선수였고요. 3단 넘깁니다. 한 번 더 줄까요? 석공 시도. 이번엔 어떻습니까? 레오가 때립니다. 결국에는 막혔어요. 야, 오늘 최민호의 경기력은 근래 보던 경기력 중에 가장 좋습니다. 네. 현대캐피탈 웜업 존에 지금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서브도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호위 공격 브라카웃 성공. 조재성. 자, 서브 괜찮았어요. 김명관 왼쪽 살립니까?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역시 문성민이 있었군요. 네. 문성민의 서브 강하게 패는 레오. 자, 넘기죠.
한번 더 줄 수 있습니다. 올려주는 상황. 크루마크 성공입니다. 최민호가 팀을 구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로 문상민. 오른쪽 코이 공격 안고 떨어지는 최민호. 경기를 끝낼 수가 있을까요? 허수범 선수가 경기를 끝났습니다. 오늘 천안 개막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결국 3대1 역전승을 거둡니다. 현대캐피탈 시즌 첫 경기 승리로 장식합니다. 문성민 선수가 2021년 1월 31일 이후에 첫 선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요. OK는 레오 선수의 최다 득점 경기에도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 경기를 보니까 이번 시즌 V리그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가 없는 현대캐피탈이 하이클래스 레오 선수를 앞세운 OK금융그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이변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변이라면 이변이죠. 코리안 파워가 이를 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1세트와 2세트는 문성민 선수가, 3세트와 4세트는 허수봉 선수의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문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아파서 재활 기간이 가장 길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발 출장이 좀 불확실했었는데 이번에 홈 개막전에서 선발로 깜짝 출전했고 경기 초반에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문성민 선수가 이끌어줬다고 하면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허수봉 선수가 3세트와 4세트의 경기를 이끌어줬고 네. 이날도 어떻게 보면 25득점, 공격 성공률 60%로 외국인 선수가 없는 현대캐피탈에서 외국인 선수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네, 확실히 이 문성민 선수가 이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던 각도의 예술과 이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문성민 선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문경 선수가 없을 때 저희 국내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더 재밌게 할 거라고 어제 미팅 시간에도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코트장 안에서 밝은 분위기를 잘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팀에 많이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또 다행히 몸이 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았었기 때문에 또 시즌 준비를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또 오늘 경기도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일단 선수들이랑 같이 코트장에서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한편 OK금융그룹도 못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 결과를 떠나서 오랜만에 봤던 레오 선수는 역시 레오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레오는 역시 레오다. 그렇죠.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레오 선수와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링컨과 알렉스 선수에 이어서 트리플 크락을 할 뻔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블로킹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트리플 크락은 활약은 못했었지만 35득점에 공격 성공률 56%를 보여줬었고요. 예전에 레오 선수를 보면은 뭔가 약간 천방지축의 약간 뭔가 좀 해화살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해져서 돌아왔는데 공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강타 일변도의 공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여전한 강타와 큰 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빈자리를 보고 또 넣어주는 그 공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노련미가 있어졌다라고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온 레오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4경기 치러진 V리그인데요. 정말 한 경기도 버릴 경기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이번 시즌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이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창단 첫 경기를 치르고요. 이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경기가 대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자부 신생팀이죠. 이 페퍼저축은행이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이 창단부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여자부 제7구단까지 탄생이 10년이 걸렸는데 막상 가닥을 잡자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광주를 연고로 한 페퍼저축은행이 9월 30일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초대 사령탑은 김영실 감독님이고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 당시 여자 배구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고요. 과거의 KTNG 그리고 지금의 인삼공사팀의 감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맡았었고 선수들이 젊다 보니까 또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배구를 굉장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페퍼저축은행을 보다 보면 이 패기와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26살.
이 주장 이한비 선수와 하혜진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단 특별 지명 선수로 또 이한비, 지민경, 최가은, 최민지, 이현,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 구단에서 선수를 지명을 받았는데 이현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이고요. 또 신인 드래프트 우선 지명권 6장이 있었는데 4위 지명권을 한국도로공사 하혜진 선수와 바꾸면서 박사랑, 박은서 등 1라운드에서 5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또 실업연맹전까지 찾아다니면서 선수를 탐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솔 그리고 박경현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신인 선수를 제외하면 코트보다는 웜업존이 더 익숙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확실히 선수 구성을 보면 젊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좀 새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트라이아웃에서 선정한 외국인 선수 역시 가장 어린 선수였죠. 아, 네. 엘리자베스 선수는 이번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 나온 선수 중에 가장 유력한 1순위였기 때문에 페퍼저축은행이 뽑을 만한 선수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고요. 또 스파이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동료 선수들이 잘만 받쳐주면 좋은 공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고 또 헝가리 리그에서는 가끔 센터 포지션을 받기 때문에 블로킹 능력 또한 좋습니다. 네, 과연 이 젊은 패기로 이 페퍼저축은행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김영실 감독은 일단 시즌 목표가 5승이라고 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이 창단 당시에 13승을 거뒀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IBK 기업은행도 창단해 신인이 주축이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호이 세터가 있었고 또 창단 다음 시즌에는 통합 우승을 할 정도로 전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페퍼저축은행은 좀 다른데 주전 선수들이 주전 경험이 거의 없고 또 다른 팀을 제압할 만한 공격력을 가진 선수들은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게다가 공격과 블로킹이 좋은 1라운드 1순위로 선발을 한 세터 박사랑 선수가 전국체전 출전을 하면서 발목 부상으로 또 초반에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지민경이나 다른 선수들이 좀 부상해서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시즌 초반에는 좀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어린 선수로 구성된 만큼 좀 경기마다 성장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첫 손을 보이는 페퍼저축은행의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이소영 선수를 영입한 KGC 인삼공사인데요. 레프트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길었는데 드디어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인삼공사는 최은지 그리고 지민경, 고민지, 고희정, 이선우, 최선아 선수 등을 기용을 했었지만 또 기대하는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FA 최대어 이소영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 이소영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준다면 레프트 한 자리는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이소영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박혜민 선수까지 같이 왔는데 네. 두 선수의 역할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확실히 이전까지는 좀 KGC 인삼공사 외국인 선수의 좀 의존도가 높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영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좀 팀 컬러에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현대건설 야스민 선수와 함께 이번 시즌 여자부 외국인 선수 중에 최장신이고요. 또 높이 그리고 힘도 있고 배구 센스까지 겸비한 선수고 한국 음식 중에 고등어 조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송희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는 매운 음식은 전혀 못 먹고 고등어 조림만 좀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 경기를 보긴 했는데 일단은 뭐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 네. 그리고 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은 또 이 옐레나 선수를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고등어 조림을 좋아하는 옐레나 선수가 또 이 첫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첫 경기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팀에서 선수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선수들 간의 호흡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염혜선 세터와 또 옐레나 선수, 이소영 선수, 또 박혜민 선수 등 새롭게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 좀 단합력과 좀 집중도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두 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 가장 역할이 중요한 선수는 누구죠? 일단 페퍼저축은행은 이현 선수를 꼽았는데 GS칼텍스 당시에 주전 세터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현 선수가 중심을 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박혜민 선수를 꼽았는데
박혜민 선수 또한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많이 하지 않았던 선수고 또 이소영 선수가 워낙에 리시브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브가 박혜민 선수 쪽으로 많이 향할 거예요.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리시브에서만 잘 견뎌준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팀뿐만 아니고 이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입니다. 남자부는 오늘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이 맞붙습니다. 지난 시즌 순위표 가장 아래에 자리했었던 삼성화재가 이 주전 라인업의 변화를 주면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주전 세트에 일단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황순빈 선수가 트레이드로 일단 영입이 됐고요. 삼성화재 첫 시즌부터 주전 세터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황순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처음에 입단을 했었고 대한항공 팀 컬러에 맞게 빠른 토스와 정확한 볼 연결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삼성화재 왔으니까 확실하게 삼성화재에 맞는 팀 컬러 그걸 역할을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 비시즌 황승민 선수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결의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한 선수 세터라는 그 큰 어떻게 보면 산이잖아요. 네. 그 산을 벗어나서 자기가 주전 세터 역할을 맡았으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더 자기 책임감을 느끼고 욕심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 황승민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화재 최근 몇 시즌 동안 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엔 이미 검증을 마친 선수를 선택했죠. 네, 뭐 일단은 검증이 됐죠. 네. 한국전력에서 활약한 러셀 선수가 올 시즌은 이제 삼성화재에서 뛰게 됐고요. 한국전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레프트라는 포지션을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리시브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삼성화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리시브 부담을 덜어낸 라이트 포지션에서 뛰게 될 거고요. 아무래도 온전히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퍼포먼스를 더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러셀 선수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네. 서브 에이스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난 시즌에 서브 1위, 또 111개를 기록하면서 네. 경기당 3개의 서브 에이스를 보여줬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줬었는데 삼성화재의 고이진 감독이 추구하는 배구가 어떻게 보면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팀 컬러에 딱 맞는 외국인 선수를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정경기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던 러셀 선수가 또 이번 시즌 시작은 어떻게 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편 에이스의 귀환을 알린 한국전력입니다. 벌써부터 우승 다크호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확실히 선수 한 명 가지고 다크호스로 불리긴 쉽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를 해내는 선수가 있습니다. 서재덕 선수가 군 복무를 마치고 코트로 복귀를 했고요. 일단은 서재덕 선수 왼손잡이지만 라이트 포지션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지만 팀에서는 주로 이제 외국인 선수가 라이트로 포지션을 뛰기 때문에 레프트로 출전을 많이 했지만 이 선수가 기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 탑급 리시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리시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재덕 선수가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오재성 선수와 이심원 선수와 같이 리시브 라인을 쓴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으로서는 가장 탑급의 리시브 라인을 갖추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재덕 선수가 공격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다우디 선수와 좌우 쌍포 균형을 맞추면서 우승 후보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서재덕 선수의 다이어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잖아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좀 부러워할 거예요. 네. 프로 다이어터라고. 네. 네, 지금 원래 서재덕 선수가 기본적으로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고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군 복무 시절에 살이 많이 쪘었는데 그거를 단기간에 또 살을 잘 뺐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보컵 때는 살을 단기간에 많이 빼면서 힘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지금 시즌 이제 준비하면서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선수들에게 체중 관리는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여자 선수들은 근데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또 서재덕 선수가 해내면서 또 멋지게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 서재덕 선수와 다우디 선수의 조합도 상당히 좋지만 이 한국전력에 많은 팬들이 기대를 거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시즌 후반에 보여줬던 그 뒷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시즌 시작 후에 7연패를 할 정도로 출발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위권에서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현석 선수가 트레이드로 왔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7연승을 하면서 순위 싸움에 가동을 하게 됐고 이러면서 시즌 중반과 후반에 뒷심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재덕 선수도 다시 합류를 했으니까 박철우 선수와 신현석 선수가 이제 베테랑으로서 자리를 잡아주고 친구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 이렇게 다시 합류한 이 친구들까지 같이 이제 팀을 맡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올 시즌에는 강한 팀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본 빼고를 목표로 하면서 시즌 준비를 모두 마친 두 팀입니다.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삼성화재가 지난 시즌에 거둔 6승 중에 3승이 한국전력에 거둔 승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 특히나 준 플레이오프가 걸려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한국전력이 지면서 준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장변철 감독이 삼성화재만큼은 꼭 이기고 싶다는 약간 네. 그런 포부를 밝혔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화재에서도 작심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무래도 네. 이제 한국전력에서 뛰었던 러셀 선수가 아. 보통은 이제 팀에 있다가 지명을 안 해서 떠나게 되면은 보통 친정팀이라고 해야 되죠. 네. 친정팀을 만나게 되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데 그렇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 양 팀들이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배구를 즐기시면은 더 재미난 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팀이 각자의 이유로 이겨야 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키포인트가 될 선수 누굽니까? 네, 오늘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세터와 세터 싸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대한항공에서 워낙에 빠른 토스를 했던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팀에 적응 얼마만큼의 했냐, 또 그 와중에서도 러셀 선수가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 관점이고, 러셀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충분히 높은 볼을 좋아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높게 곱게 주는 토스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관건이 되겠고요. 한국전력도 어떻게 보면은 서재수 선수의 복귀와 신구 선수의 조화가 전력은 상승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을 조율한 거는 세터목이거든요. 지금 세터인 황동희 선수와 김광국 세터가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보여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네. 확실히 팀의 안정감을 보여줘야지만 팀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세터들의 전쟁이 펼쳐질 대전 충무체육관과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첫 경기는 모두 관중과 함께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펼쳐지는 이 두 경기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